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연희 지음 TWIG 편엠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 어느 날 문득 아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아빠와 저는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중에 큰 후회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아빠와 친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포스트잇 쪽지 쓰기, 초콜릿 한 봉지 선물하기처럼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와 길게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서 인사만 짧게 하고 도망치듯 외출을 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빠와 친해지기 위한 실천을 꾸준히 하면서 아빠와의 대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2년이 지났을 때 마침내 아빠 사랑해요, 연희야 사랑해 라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포옹도 할 만큼 아빠와 친해졌습니다. 아빠와 친해지고 1년 뒤 갑작스럽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큰 슬픔이었지만 이미 아빠에게 충분한 사랑을 전달했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다 한 터라 적어도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는 제가 살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쯤 제가 혼자 프로젝트를 하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느꼈던 점을 하루빨리 다른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가 실천했던 방법들을 활용해서 더 늦기 전에 아빠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책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아빠와 친해지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아빠랑 친해지겠다는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이 책과 제가 여러분의 그 멋진 결심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혼자서는 어렵고 막막할지 몰라도 저와 함께 하루 딱 한 가지씩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빠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꼭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엄마, 아내, 남편,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에게 실천해 주세요. 책에 나온 모든 방법을 완벽하게 매일매일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시더라도 아빠와 가족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 순간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행동에 옮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어느새 가족들과 함께 웃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손편지는 처음이라서 형식보다는 내용. 우리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일단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로 하면 편지집부터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편지 봉투를 찾고요. 하지만 편지를 쓸 때 꼭 근사한 편지지나 편지 봉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편지지에 적힌 마음입니다. 그런데 편지지가 별로야. 편지 봉투가 구겨졌어. 다음에 쓰지 뭐. 라고 생각하면 편지를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편지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해 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편지를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책상에 앉는 겁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종이를 아무거나 펼치시고 한 단어든 한 줄이든 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편지를 쓰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5분 안에 연필을 들고 편지 쓰기를 시작해 주세요. 그 사이에 하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글짓기 대회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처음 생각나는 말을 그대로 쓰시고 수정도 하지 마세요. 지우개가 안 보인다고 지우개 찾느라 편지 쓰기를 중단하지 마세요. 가볍게 두 줄을 그으시고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글씨를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되도록 컴퓨터가 아닌 연필로 쓴 편지를 써주세요.
컴퓨터를 켜면 머리로 쓰고 연필을 들면 마음으로 쓰니까요. 사랑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써주세요. 한 페이지를 다 채워야 한다는 부담도 버려주세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한 줄이어도 좋습니다. 한 단어여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을 다 적으시면 편지지의 빈 공간은 잘라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여백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쓰고 싶지 않았던 내용을 억지로 짜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쪽지를 쓰는 즐거운 시간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편지와 쪽지를 계속 쓰시다 보면 내용도 늘어납니다. 한 줄이라도 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걱정하시지 마세요. 평생 한 줄만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부모님께 쓰는 건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편지, 쪽지 쓰기가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자주 쓰고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것이 부모님께 많은 편지와 쪽지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봉투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편지를 받으시고 봉투도 없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매번 봉투를 찾거나 사오려면 귀찮아서 편지를 자주 못 보냅니다. 이따가 드려야지. 쑥스러우니까 내일 드려야지. 내용이 이래도 되나? 편지를 쓴 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용기 내서 쓴 편지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쓰레기통이 우리의 소중한 편지를 먹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다 씀과 동시에 부모님께 전달해 주세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직접 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이때 멘트가 생각이 안 나시면 웃으며 이거요, 여기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식탁에 놓고 식탁 좀 봐주세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긴 말은 하실 필요가 없고 어색하시면 그냥 쓱 내미셔도 됩니다. 편지를 드릴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드려주세요. 부끄러워서 직접 전해드리기가 어렵다면 부모님께서 보실 수 있는 곳에 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편지를 쓰고 전하는 과정이 쉽게 느껴져야 부담 없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편지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한마디. 왜 아빠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을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생각해보니 그동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었던 30년 이상의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빠랑 친해지기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마지막 3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긴 시간 동안 왜 아빠를 혼자 계시게 하였는지 후회가 됐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특히 고등학교 때 아빠를 본체 만체하며 지나쳤던 그 몇 년간의 시간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단 하루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날 내내 아빠랑 이야기를 할 텐데 오랜 시간 아빠를 외롭게 한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금 아빠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빠랑 친해지지 못한다면 저처럼 아빠를 혼자 계시게 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에서 만난 귀여운 강아지에게도 웃으면서 눈길을 줍니다. 이리 오라고 손짓도 하며 그 강아지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런데 왜 소중한 아빠를 보면서는 그렇게 웃지 않을까요? 아빠에게는 왜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을까요?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소중한 아빠입니다. 더 이상 아빠를 혼자 계시게 하지 마세요. 마음 깊이 남겨둔 말이 없는 상태가 되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언니는 아빠에게 말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것들을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언니의 후회는 주로 아빠의 희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아빠에게 여러 통의 편지와 쪽지로 말씀드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언니가 지금 말하지 못했다고 한 이야기들을 내가 아빠에게 편지로 다 한 이야기야. 아빠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줘서 고마워. 정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만 부모님께 잔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내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너무너무 하고 싶었기에 오히려 마음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영원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떠올라서 후회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부모님께 편지로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깊은 곳에 남겨둔 이야기가 없는 상태가 되셔야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나 내일 죽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은 10년 동안 아프신 부모님도 내일 당장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87세까지 사셨습니다. 마지막 10년 동안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0개월 전에 외할머니를 배웠습니다. 외할머니와 언니가 대화를 나눌 때 핸드폰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두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상을 외삼촌께 드렸습니다. 외삼촌이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었어. 정말 고맙다. 어떻게 87세까지 사셨는데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을 못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100세가 되셔도 설마 내일 당장 돌아가시겠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죽음을 예상조차 하고 싶지 않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효도는 부모님이 언젠가는 돌아가신다는 점을 인정한 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일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오늘처럼 부모님에게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평소처럼 짜증내며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내일 중에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마음의 시간은 항상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용기를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실천해 주세요.